이렇게 2월 3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입춘이죠. 봄이 온다는 날인데 날씨는 완전히 겨울입니다. 너무 좀 추워서 영하가 지금 뭐 꽤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더 추워질 거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괜찮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이 많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판사가 2시부터 시작된 지금 재판에서 이 판결문을 계속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문을 계속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문 뭐 이렇게 하는데 1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관심이 끌어졌는데 현재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주식 매수 청구 중 시세 조정 부정거래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조작 판단 어렵다. 아마 현재까지 나온 판결론 보면 무죄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뭐 끝까지 또 그러나 뭐 이렇게 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요. 근데 아마 이런 지금 기조로 간다면 무죄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이 글로벌 AI 전쟁이 지금 뭐 치열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삼성전자의 수장이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로 계속적으로 발이 묶여 있으면 우리가 지금 큰일일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그래서 이 재판이 아마 꽤 관심일 것 같은데 유 변호사님 이거 아마 무죄가 대충 현재로서는 좀 점쳐지네요. 예, 무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래 이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뭐 합병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회계 보고서에 거짓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쟁점인데 현재 판결문 이유를 읽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네. 현재 그 속보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주요 쟁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는 취지의 그런 이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까지 무죄가 되면 조금 더 이제 경영권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서 좀 더 이제 풀려나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요건 아마 지금 곧 결론이 나온 대로 저희가 또 다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즉 피해자로 입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특임 전도사 이 특히 왜 나중에 그쪽에 들어가서 뭐 문부수관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 씨와 연관성을 일단 부인했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입건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경찰이 원래는 이제 내사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이렇게 탐색하는 단계죠. 네. 내사 단계가 있고요. 내사 단계 결과 범죄 혐의가 있을 법하다. 본격적으로 수사 절차에 나아가도 괜찮겠다. 판단을 하면 정식으로 입건을 합니다. 네. 입건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사 대상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면 여러 가지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대상으로서 지위가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얼마 전부터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지금 경찰이 그 정광훈 목사 뭐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이석기 그 내란 선동 네. 그때 그 판례 분석해서 요번 그 서부지법 난동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한테도 그게 적용 가능한지 네. 법리 검토를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11시에 자꾸 권권 씨니까 헷갈리네. 그냥 쌍권이야. 쌍권. 쌍권이라고 그러면 또 이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함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가서 면회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지도부를 만나서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이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지금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지금 뭐 세계가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관세 정쟁이 시작됐죠. 지금 뭐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는 원래 30%였는데 거기다 플러스 10%를 더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로는 대한민국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했고, 지금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곧 아마 정상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뭔가 하는데 문제는요, 대한민국은 정상회담을 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트럼프는 그동안 정치 행태를 보면 주로 정상 간의 어떤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결론을 내고 거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이 2월 달이요. 정말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양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는데, 전 정말 다시금 한번 윤 대통령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희망계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래도 이게 트럼프와 관계, 그래도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트럼프와 관계를 잘 가져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 국익을 지킬 장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2030들 진짜 일자리 없어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놔놓고 뭐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는데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요. 네, 그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2번 또 판문점까지 포함해갖고 3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이제 트럼프 스타일을 보통 이제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제 외교부에 해당되는 국무부의 담당 뭐 실무자부터 쭉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약간 리얼리티 쇼 하듯이 막 딱 그냥 정상회담 해갖고 톱다운을 하는 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뭔가를 거래를 하려면은 뭐 바텀업 형식보다는 이제 트럼프 스타일의 그 톱다운인데 네. 뭐 지금 거기에 좀 뭐 비어 있다시피 하니까요. 네. 참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조금 전 서울고법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삼성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특히 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원래 통상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야에는 꽤 이해 전문가고 또 네트워크도 많은 분인데, 이런 분을 지금 이 직권 이거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를 못하게 놔두고 또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는 거, 이것도 저는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이따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오늘 돌연 선고 연기를 했습니다. 변론 재개를 했는데 그동안 아마 이런 압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빨리 좀 이 탄핵 심판이 나와서 이런 글로벌 무역 관세 전쟁에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이 한 대행, 한 총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요, 요 부분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요즘 정말 여당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냥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집권 여당이 여당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야당이 지금 여당다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쇼라고 우리가 뭐 지적도 많이 하고 비판합니다만은 쇼도 자꾸 하면 진짜로 보여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 문제와 함께 우리 또 오늘 유지아 변호사님이 이제 언더 75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 73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73. 또 예. 그게 이제 또, 현종님은 좀 나이가 드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또 그 가지고 나이들 지금 73과 75 많이 아주 말실수함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75뭐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이 뭐 네, 어쨌거나 언더 73 했습니다. 그 배경과 한동훈 전 대표의 아마 복귀가 글쎄요, 여러 아마 상황으로 보면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